자, 32페이지 펴주세요. 혹시 영화 왕산암 보셨어요? 네. 여기 천만리 머나먼 길에 보이니? 여기에 단종 얘기야, 단종 얘기. 단종 얘기. 안 보셨어도 같이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시조 3편 볼 겁니다. 시조 3편. 자, 오케이. 일단 해보자 이제. 자, 일단은 제목 먼저 가보자 얘들아. 하여가, 그 다음에 단신가, 그 다음에 천만리 머나먼 길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하여가랑 단신가는 세트야, 세트. 알겠죠? 둘이 세트야. 그 작가가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책 봐볼래? 하여가의 작가는 누굴까? 이방원이거든. 이방원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아들이야. 그죠? 굉장히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가장 똑똑했고. 그리고 옆에 단신가라는 거는 정몽주가 작가죠. 정몽주는 이성계가 가장 아꼈던 친구이자 동료예요. 그리고 이방원의 스승까지는 그래도 선배 정도? 알겠죠? 학문적 선배?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성계 장군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워갈 때 같이 데리고 가고 싶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 정몽주였대. 그 정몽주가 고려 말의 별명이 뭐였냐면 동방 이학의 조라고 했거든. 이거는 중국에서도 붙여진 별명이에요. 동방은 우리나라라는 소리고 이학이 뭔 줄 알아? 너네 조선의 중심 사상이 뭐니? 유교. 일명 성리학이라 그래. 그러면 이학할 때 이학이 성리학이야. 유교야. 조라는 건 뭘까? 최고라는 거야. 실제로 중국에서 정몽주는 아이돌급 인기 스타였대요. 성리학이라는 유교 사상은 우리나라가 만들었을까? 중국이 만들었을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발전한 사상이긴 해. 그래서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정몽주였던 거야. 근데 정몽주는 세왕조 건국에 반대하는 인물이었거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방언을 시켜서 정몽주를 설득하는 시조가 뭐야? 하여가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낸 게 뭐라고? 단신가야. 그래서 설득이 안 되자 결국 이성계가 자객을 보내서 정몽주를 뭐 할까요? 죽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직 우리 통일되지 않았지만 나도 그냥 통일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개성이야. 북한 개성. 거기 가면 선주교라는 다리가 있대. 그 선주교가 요 정몽주가 피살된 장소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작품부터 들어가 봅니다. 네, 가작품부터 해봅시다 우리.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부터 보세요. 작품 핵심부터 봐봐. 여기부터. 자, 하여가 이방원 써있지. 자, 여기 밑줄 쳐보자. 정영시 평시조. 자, 옆에다가 살짝 써. 조그맣게.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때 유행한 작품을 뭐라 그래? 시조라 그래. 시조. 다시 뭐라 한다고요? 시조라고 해요. 시조. 됐죠? 그러면 주 창작 계층이 누구였을까? 사대부, 양반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사음보입니다. 외우세요. 사음보 외워야 돼. 사음보. 고려가요는 몇 음보였을까? 3음보였거든. 알겠지? 이거 나와요 시험에. 자, 그리고 삼장 6구라고 그래요. 3장 6구. 그럼 여기서 3장이 뭘까? 초장, 중장, 종장. 알겠죠? 1, 2, 3. 세 개로 돼 있다고. 초장, 중장, 종장. 3장. 그리고 6개 꾸로 돼 있는 거야. 6개 꾸. 이따 꾸 볼게. 자,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합니다. 3장 6구 45자 45글자 내외라고 해요. 이 형식성을 엄격히 지켜요. 그걸 뭐라고 할까? 외제율. 정영시 평시조라고 합니다. 외제율. 그죠? 외제율. 자, 일단 요 정도만 쓸게. 나머지 이제 해나가면서 합시다. 자, 성격.
회유적, 설득적, 비유적, 우회적.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얘들아? 두 개를 묶어주고 끊고 지금 이건 이방원이 쓴 거잖아. 그럼 누구 설득하는 거야? 정몽주 회유하고 정몽주 설득하는 거야. 그러면 비유적 우회적은 뭐야? 야 같이 가자. 야 조선 갈래?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돌려서 표현한 거라고. 뭔가에 빗대서 표현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제재는 만수산 드렁칙. 이따 봅시다. 자 주제는 별표 쳐야죠. 조선 건국에 협력하도록 권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자 1번의 별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밑줄 비유적으로 돌려 말했대. 그래서 비유적이면서도 뭐라 그래? 돌려 말했으니까 얘들아 우회적이라고 하는 거야. 직설적이라고 하면 안 돼. 야 몽주야 같이 조선 갈래? 이러지 않았다고 시에서 얘들아. 돌려서 표현했다고. 당연히 고려 말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우리 작품 들어가 볼게요. 작품을 가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는 안 써 있잖아. 여기 현대어플이 살짝 좀 볼까? 자, 요거 그냥 같이 쌤하고 같이 볼게. 쓰지 마. 자, 이렇게 산들 어떠하며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송악산 칡덩굴처럼 얽혀서 산들 어떠하리? 우리도 칡덩굴처럼 얽혀져서 100년 동안 살고 싶구나. 그럼 칡덩굴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엉켜 있는 거야. 식물이 엉켜 있는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거? 이걸 비유한 거잖아. 잘 어우러지고 잘 협력해서 세 나라 뭐 해보세? 잘 세워보세. 알겠지? 자 됐습니까?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또한 송악산이 아닌 여기 만주산이죠. 송악산이 아닌 만주산으로 표현한 이유는 조선 건국을 통해 원래는 이게 송악산이야. 산 이름이 송악산인데 시에서 왜 만수산으로 표현을 했냐는 거야. 조선 건국을 통해 만수. 얘들아 너네 만수무강 알아? 만수무강? 만수 오래 사는 것,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게 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만수산 드렁칙의 의미 충성이나 의리에 얽매이지 않는. 자 봐봐. 이거 안 써도 돼. 충성이나 의리에. 그럼 어느 나라에 대한 충성일까? 조선 이전이 무슨 나라야? 고려야. 그러면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이나 고려 왕조에 대한 의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상징한 게 뭐라고? 만수산 드렁칙이래요. 고려든 조선이든 뭐 어떠냐. 새롭게 백성을 위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보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고려 말에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을까? 그냥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빴어요. 나빴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 너네 자기 땅 갖고 살아가는 농민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자유요. 그래 내 소작농이라 그럴까? 자영농이라 그럴까? 자유. 자영농이라 그래. 고려 말에 자영농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전국 대다수의 땅은 누가 갖고 있었을까? 소수의 귀족 집단이야. 걔네들을 뭐라고 할까? 권문 세족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전국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였을 것 같아? 그 귀족 땅에서 혹사당하면서 살아가는 소작농이라든지 노비로 몰락한 사람들이야. 노예로 몰락한 사람들. 알겠지? 이해가? 네. 그러면 그러한 처참한 현실을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뭐 많겠지. 근데 대표 인물 정도전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하여튼 있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성을 위한 즉 자영농들 백성들이 어때?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야. 근데 정도전은 뭐가 없을까? 선비니까 무력적 힘이 없어. 그래서 당시 전쟁 영웅이었던 누굴 꼬신 거야? 같이 내가 그대로 왕을 올려주겠다. 나랑 뜻을 같이 하자. 누구 꼬신 거야? 이성계 장군 꼬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라고? 정몽주였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었던 이방원을 통해 정몽주를 설득하게 한 겁니다. 이해 갔죠? 자, 이게 배경 지식이다. 자,
자 이제 해보자. 자 이제 저기 필기도 하셔야 되니까 보세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초장이야. 여기가 초장. 초장.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제 중장.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자 여기 묶으세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둘이 묶어봐. 자 여기서 무슨 법 써있지 얘들아? 대구법. 그러면 대구법이 뭐야?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시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들아?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런 들 저런 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읽혀진 들 그치?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만수산 드럼칙. 자 만수산 드럼칙 두 개 쓸게 얘들아. 두 개. 자 첫 번째는 뭐 쓰면 돼? 요거거든. 부기영화. 첫 번째는 부기영화. 몽주야 나랑 같이 가서 내 아빠랑 같이 가서 그죠? 부기영화를 같이 누려보자. 알겠지? 그래서 원래 개성이 송악산인데 송악산의 이름을 무슨 산으로 한 거라고요? 만수산. 자 두 번째 자유를 강조. 자 그럼 여기서 자유 강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고려 왕조에 대한 뭐 충성이나 의리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야. 알겠냐? 오케이. 자 그게 만수산 드럼칙의 의미래요. 자 그다음 우리도. 자 우리도 밑줄 쳐야죠. 별표 치시고. 자 여기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밑에 이방원과 정몽주. 우리도 밑에다가 이방원과 정몽주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같이 얽혀져. 뭐처럼 얽혀지자고? 무슨 칙? 무슨 칙? 만수산 드럼칙.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누리리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옆에다가 쓸게. 너네 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장 중 마지막 장을 뭐라 그래요? 종장이라 하죠. 초장, 중장, 종장. 이 종장의 첫 음절은 3음절로 고정 때려요. 그렇잖아. 시조의 특징이에요. 시조의 특징. 됐어요? 그럼 너희도 밑에 정공주의 단신가 빨리 봐봐. 종장에 어떻게 써있어? 종장에 임향한 또 띄어쓰기 돼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임향한 몇 음절이야? 3음절이지? 다시 얘들아 시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종장의 첫 음절은 몇 음절? 3음절 고정이야.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수행평가를 많이 봐요. 그래서 국어 수행평가에서 시조 쓰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나만의 시조를 써보자. 그죠? 그럼 무슨 성을 잘 지켜서 써야 돼? 형식성이야. 알겠어? 몇 장? 3장, 6, 9, 45자 내에 지키고 마지막 종장의 첫 음절은 몇 음절? 3음절 고정. 오케이? 이런 걸 잘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형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내려갈게요. 우리 그 다음 작품 가보자. 자, 여기 이제 단신가부터 가보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원래는 정형시, 평시조 똑같습니다. 그냥 밑줄만 쳐놔요. 그리고 성격은 의지적이자 직설적이래. 오, 별표 쳐야겠다. 아까 이방원의 하여가는 어땠어? 우회적. 돌려 말하는 우회적이었지. 기억나? 자, 그리고 제재는 일편단심. 누구에 대한 일편단심인데요? 자신이 몸담았던 고려에 대한 충성이야. 고려에 대한 충성. 고려. 자, 그리고 1번 말하고자 하는 말을 별표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여가는 우회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고려 말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똑같네요. 자, 이거 다 체크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왼쪽에 이제 보자 얘들아. 이거 현대어 풀이부터 한번 쌤이 읽어볼게. 너희들 앞에 봐봐.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백골 해골이 티끌과 같이 흙이 되어 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임! 고려왕조야. 임에 대한 일편단심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죠. 자, 우리 초장부터 가보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밑줄 쳐요. 죽고 죽어 밑줄. 그리고 고쳐 죽어 밑줄. 특히 여기서 고쳐는 써볼래 얘들아. 거듭이야, 거듭. 다시 한번, 또 한 번. 이 몸이 죽고 죽어, 거듭 죽어, 또다시 죽어.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통해서 뭘 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두 개 묶어놓고 이렇게 옆에 빼가지고 첫 번째 무슨 법? 반복법. 죽고 죽어, 고쳐 죽어. 반복하고 있잖아. 그리고 점점점 확대되는 무슨 법? 점층법이라 그래요. 점층법이라면 점점 확대된다는 거야.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이어서 갑시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나의 백골 해골이 티끌과 흙이 되어 나의 영혼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있든지 없든지는 이거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있고 없고는 이런 뜻이래. 없어진다고 해도 란 뜻이래. 있고 없고는 없어진다고 해도 영혼이 사라질 정도로 그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의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오바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무슨 법이 보이니? 과장법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깔 다른 걸로 해라. 이렇게 묶어서 과장 표현이 보입니다. 과장 표현이 보여요. 자신의 충성심 또는 자신이 말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야. 과장되게. 자, 그 다음에 임향한 별표. 자, 일단 몇 음절 고정했어요 여러분들. 몇 음절? 3음절 고정했다잉. 자, 3음절 고정. 3음절 고정. 그리고 당연히 임은 고려왕조죠. 당연히 임은 고려왕조예요. 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하는 마음이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얘들아,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형식으로 하는 표현을 뭐라 하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답을 정해놓고 물음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서리법이라 그래. 이거 절대 잊지 마. 자, 여기 써있지? 무슨 법 써주면 돼? 서리법이야. 그러면 서리법이라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일편단심이 사라질 거라는 거야? 일편단심이 어때? 계속 일편단심을 할 거라는 거야? 말 거라는 거야? 일편단심을 할 거라는 거지. 일편단심을 계속 할 거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걸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한 걸 우리가 서리적 표현, 서리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1, 2, 3번 문제 풀어볼까요? 1, 2, 3번 문제 풀어봐요 빨라. 1, 2, 3번 문제. 1, 2, 3번. 자, 1번 문제 봐보세요. 자, 하여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답만 봐도 되겠죠. 5번이야 5번. 시대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얽혀서 살 것을 권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1번은 왜 안 돼요? 직설적이 아니고 우회적, 비유적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기 3번은 왜 안 돼요? 이방원과 정몽주는 둘 다 뭐야? 지배층이야. 귀족. 알겠지? 양반. 자, 2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가에 대해서 동조한 거야, 거부한 거야? 거부. 거부한 거지. 나 조선 갈 생각 없다.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이다. 그래서 실제로 죽었잖아. 정몽주는 이방원한테 죽어요. 그래서 뭐 선주교 그 개성 선주교에 붉은 점들이 있대. 그게 정몽주가 흘린 뭐겠어? 피거든. 그게 비가 와도 안 지워진대. 진짜일까? 전설이에요. 그냥 가볼 수가 없어요. 북한에 있잖아요, 그죠? 가보고 싶어요.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3번. 가나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미안하다. 2번에 답만 봤네. 2번에 2번 봐봐. 2번에 2번. 한자 성어를 사용했다. 어디 있는데요? 일편단심. 3번. 단호한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다. 직설적이라고. 직설적. 어디서 단호한 표현이 보여? 임형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냐? 알겠어? 나와 있잖아. 그다음 반복법과 점층법 어디서 나왔죠? 죽고 죽어 100번 또 죽어 거듭 죽어.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과장하여 표현했다. 아까 과장법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 1번입니다.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 5번. 일단 5번이야. 자, 일단 1번부터 보자. 하여가 가를 통해 국가가 바뀌는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랬죠. 자, 2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회유하는 것을 보니 요즘 우리 정치랑 비슷하다. 3번. 맞아. 자기 편이 되면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설득하는 모습도 보여. 만주산 드럼칙에서 배웠잖아요. 그다음. 하지만 나와 같이 자신이 몸담았던 국가와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 5번. 나의 백골이 진토되어에서 충성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 자, 얘들아. 백골이 진토됐다는 거는 해골바가지가 티끌과 흙이 됐다는 거야. 이건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지. 진짜 정몽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죽긴 하지만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칠판 보세요. 마지막 거 가자. 마지막 거.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라고 하는 왕방현의 작품입니다. 자, 평시조, 단시조, 일단 밑줄. 시조야. 자, 슬픈 정서가 느껴지는 애상적, 감상적. 중요한 거 나왔다. 연군가, 별표. 연군가가 뭘까? 연은 뭘까? 연군가 할 때 연. 사랑. 사랑이야. 연정, 연모, 사랑. 군은 뭘까? 군주. 왕이야. 알겠어? 모르면 써. 인주를 이게 누구라고? 더킹. 왕이라고. 왕. 군주라고. 군주. 왕에 대한 사랑이라고. 왕에 대한 사랑. 세조겠어요? 저기 수양대군에 대한 사랑이야?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제재는 임과의 이별. 그럼 여기서 임은 누구겠어요? 임은 누구겠어요? 왕이야. 어쨌든 임과의 이별. 그리고 임과 이별한 무슨 마음? 슬픈 마음. 그래서 애상적이야. 그래서 애상적이라고. 됐지? 자, 1번 별표입니다. 흐르는 냇물에 잘 봐. 이거 중요한 거야. 흐르는 냇물에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그러니까 냇물 이렇게 흐르는 거에 소리 나야 안 나요? 냇물 소리 안 들어봤어? 냇물 이렇게 막 나잖아. 맞죠?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네. 그 소리가 마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는 슬픈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흐르는 냇물에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시적 화자의 슬픈 마음을 표현했다. 자, 이렇게 쓰세요. 감정이입. 감정이입이 나올 겁니다.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이입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어린 임금에 대한 죄책감. 무슨 죄책감? 수양대군으로부터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잖아요. 그 죄책감과 비통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얘들아 이 시의 창작 의도 있잖아. 요거 참고로 한번 읽어볼게. 칠판을 보세요. 이 시조의 창작 의도 단종이 어린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될 때 자 그의 호송 책임을 맡았던 금부도사가 지은 작품이다. 금부도사라는 관직자야 관직자. 임금을 유배지에 남겨두고 되돌아야만 했던 죄책감과 안타까움, 왕에 대한 정을 냇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시가 만들어졌대. 그러면 초장부터 가봅시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우님 이별하고. 자, 여기서 천만리 밑줄입니다. 별표. 자, 진짜 물리적 거리일까? 물리적 거리 한 1, 2가 10 저기 뭐야 저기 4km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물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 그럴 리가 없죠. 자 무슨 거리일까요, 여러분들 써요? 심리적 거리야. 또는 정서적 거리라 그래. 야 만나고 싶어. 나와 이미 한 30분 정도밖에 아니 그냥 더 오버하자. 한 1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1분 정도밖에 안 걸려. 근데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 그 거리감이 좁게 느껴지니 넓게 느껴지니? 넓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대체로 군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남자분들 군대 갈 때 몰라 요새는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실 랜덤이에요. 육군 같은 경우는 랜덤. 지역이 랜덤이라고요. 알겠지? 그러면 운 좋으면 약간 도시에 여러분들 갈 수도 있거든. 진짜 운 좋은 애들은 집 근처에 가는 애들도 있어요. 군대. 근데 지 맘대로 집으로 나올 수 있어? 막 외출 막 나올 수 있어? 저 집에 가고 싶은데요? 장난해요? 못 가죠? 그러면 집과 나와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는 짧죠? 근데 심리적 거리는 어때요? 먼 거야.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집 천만리는 진짜 임과 나와의 거리가 아니야. 진짜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심리적 거리입니다. 꼭 잊지 마. 그만큼 임과 이별한 슬픔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우님 이별하고. 자 고우님 내가 사랑하는 임. 자 임이 누구라고요? 단종 써주세요. 단종 왕. 자 임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가 없어. 밑줄. 나의 마음을 둘 데가 없어. 이게 뭐라고 써있니 밑에? 슬픔을 달랠 길 없어. 원치 않은 이별을 한 슬픈 심정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대. 슬픈 심정. 슬픈 심정.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슬픈 심정. 그래서 냇가에 앉았대. 얘들아 냇가에 앉았대. 냇가 동그라미. 냇가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왔어요. 자 이때 몇 음절 고정이야? 3음절 고정이지.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 저물도 몇 개? 세 글자야. 자 저물도 네모 치자. 네모. 3음절 고정이다. 네. 자, 저 물도 정확히 무슨 물이야? 냇물이죠? 자, 저 물도, 냇물도 마치 내 안과 같아서 안, 별표. 이 안은 나의 마음을 말해요. 저 냇물이 마치 내 마음 같다는 거야. 그럼 뭔 소리야? 내가 흘린 눈물 같다고. 예를 들어. 알겠지? 내가 슬퍼서 흘린 눈물 같다고. 그래서 울며 밤길을 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옆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빼가지고 써. 냇물이 흐르는 소리와 화자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했다? 동일시했다. 자, 여기 써있는 거야 얘들아. 냇물이 흐르는 소리와 자신의 울음소리를 뭐 했다? 동일시했다는 거야. 그럼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냇물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이걸 무슨 이입이라 한다고요? 감정이입이라 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가로치고
감정이입 써주세요. 감정이입. 그래서 여기 써있네. 냇물. 나가 화자잖아. 화자.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임과 이별한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어? 네.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작품 표면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있어요. 바로 저 네 있잖아. 네. 알겠니? 저런 거. 자, 그러면 옆에 빨리 4번 풀어보세요. 4번. 아니 같이 풀자 얘들아. 한 문제니까. 4번 보자. 자, 보기는 다혜 작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의 작가는 세조의 왕이찬탈로 단종이 폐위되었을 때 영월로 유배가는 단종의 압송 책임을 맡은 근무도사이다. 작가는 어린 임금을 유배지인 영월에 두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냇물에 의탁하여 표현했다. 감정이입이라는 거죠. 자, 2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2번 읽어봐. 정답 2번. 아니. 전하, 절 잊지 마세요. 이거야? 아니. 그런 건 알 수 없어. 그런 건 알 수 없어. 알겠지? 2번이 정답이야. 오케이. 현대시 갑시다. 자, 18페이지 갑니다. 이거야. 자, 조금 어려워요. 이 작품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필수예요. 고등학교 필수. 특히 이제 미래엔이라고 알죠? 미래엔 교과서. 네. 미래엔 교과서에 고등학교 1학년 가면 그 동주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배워. 동주. 그래서 시간 나면 넷플릭스 다 있죠. 넷플릭스에 동주라는 영화가 있어. 봤어요. 그 영화가 교과서 안에 들어간 거야.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영화를 혹시 볼 사람 봐봐. 재밌어.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니네 짜증 잘 부리는 연기자 알아? 박정민 알아? 네. 그 얼굴이 막 짜증 가득한 배우 있잖아. 그 사람도 나오거든.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꼭 한번 봐봐요. 흑백 영화에서 이러지 마. 아니야, 재밌어요.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거 그 영화 보면 어쨌든 나중에 공부도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고 어쨌든 그게 이제 윤동주하고 관련된 영화거든.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의 시들이 삽입이 돼.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 낼 때 어떻게 되겠어? 학교 선생님들이 그 시들을 추가하겠니 안 하겠니? 당연히 해서 내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고등학교 가서 배울 작품이에요. 반드시. 알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자, 갈래 자유시 서정시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성격 요거 밑줄 치세요. 상징적. 이게 뭐야? 어떤 시어가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쓰지 마. 지금 쓰지 마. 밤이라고 하는 시어가 나올 거라고 이따가. 오케이? 그러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야? 낮밤 할 때 그 시간적 배경 밤이겠지만 그 밤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따로 있어요. 됐습니까? 윤동주 씨한테는 되게 어때? 안 좋은 거야. 이 밤이라고 하는 시어는. 자, 상징적.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묶으세요. 두 개. 이렇게 묶어 얘들아. 이렇게. 고백적, 성찰적. 자, 성찰이 뭐예요? 자신 스스로 자신의 했던 행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고백적, 성찰적입니다. 자, 써있는 얘들아, 제재. 자기 삶에 대한 참회래. 참회가 뭐야, 얘들아? 반성이다. 성찰이야. 자, 그리고 주제별표. 자기 성찰을 통한 참회와 현실 극복 의지도 보입니다. 자, 특징 1번의 별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돼요. 알아두셔야 돼. 과거, 현재, 미래야. 그리고 두 번째, 거울 별표.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네.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시어의 상징성을 통해 상징적 거울의 상징성을 통해 치열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알겠죠?
그 화자는 거울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뭐예요?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우리가 내용을 봤고,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또 자 여기 봅시다. 자 화자의 상황과 정서태도 볼게요. 자 화자는 당연히 나고요. 자 상황은 거울을 닦으며 참회합니다. 거울 동그라미. 자 정서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참회하고 반성하겠죠. 자 그러니까 태도는 성찰 극복 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어의 의미 역할 구리거울 별표. 구리거울 별표. 화자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반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예요. 외워 암기야. 자 그리고 녹이 낀 거울은 역사의 쇠망을 보여준대. 이따가 나올 녹이 낀 거울이라고 하는 시어는 역사의 쇠망을 보여준대. 쇠망이 뭐야? 쇠망. 한 방이 망한 거야. 이렇게 쇠락하다가 망한 거야. 쇠퇴하다가 망한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즐거운 날. 자 윤동주 씨는 일제강점기 때 문학가야. 일제강점기 때 문학가야.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즐거운 날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어? 광복을 맞이하는 날이겠지. 윤동주 씨는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어. 알겠니? 염원한 거지. 염원. 그래서 자 즐거운 날 별표 조국 광복의 그날입니다. 자 아까 밤 얘기했던 거. 그러면 윤동주 씨한테 연들 또는 이 시의 화자한테 밤은 뭘까? 무슨 현실? 암담한 현실, 불우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이래. 둘 다 하셔야 돼. 1번, 2번. 윤동주한테 밤은 또는 화자한테 밤은 자아성찰의 시간 또는 암담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얘들아 책 봐봐. 그 밑에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 중에 줄이자, 닦아보자 뭐예요? 네. 자만 동그라미 쳐볼래? 자. 줄이자 할 때 자 동그라미, 닦아보자 할 때 자 동그라미. 이런 걸 무슨 형이라 그럴까? 요청하고 요청하는 거였는데 청유형이라 그래. 그래서 요청하는 청유형을 사용하여 자아성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내가 밥 먹어라 이랬어. 그럼 이건 청유형이야 명령형이야? 명령형이고, 그죠? 먹자 이러면 어떻게 돼? 청유형이 되는 거야. 얘가 오케이. 자 그러면 왼쪽에 참외록 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참외록 씨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문단부터 보자. 1년부터 보자. 기다려봐. 솔직히 1년은 잘 안 내긴 해요 시험에. 자 봅시다. 일단 1년. 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1년은 과거 역사에 대한 참회입니다. 잠깐 보세요. 잠깐 보면 자 조선이 몇 년 건국된 줄 알아? 몇 년에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됐거든.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봐. 이때 조선이 건국됐어. 그다가 1897년에 국호를 뭐로 바꾸는 줄 알아? 대한 제국이라는 거로 바꿔. 알겠니? 네. 자 그다가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 국권이 어떻게 돼? 일본에게 강제로 뺏기는 국권 피탈을 당해. 이걸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되죠. 됐죠? 자 그다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제로부터 뭘 맞이하게 돼요? 광복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됐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92년 조선이 건국됐고, 자 97년에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자 만천하의 황제국을 표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달부터 우린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됐어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쇠망한 거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보자. 파란 녹이 낀. 자 파란 녹 밑줄 치자. 자 쓰세요. 파란 녹에다가 여기 야 너희들이 써 그냥 이게 역사의 쇠망이라고 써. 역사의 쇠망.
야 어떤 물건이 있어. 응? 근데 오랫동안 그 물건을 터치하지도 않고 본 적도 별로 없어. 만지지도 않았다고. 그럼 막 어떻게 되니? 뭐 쌓여? 먼지 쌓이고 막 녹슬기도 하지 않겠니? 맞죠? 그러니까 이 파란 녹이 꼈다는 거는 역사의 쇠망을 보여주는 식구야, 식구. 자, 두 번째 구리 거울.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 구리 거울. 주요 시어야, 주요 시어. 화자가 이 거울을 보면서 자아성찰하는 매개체입니다. 써놓으세요. 구리 거울 써줄까? 자아성찰의 매개체. 알겠지? 참의 자아성찰의 매개체래요. 거울. 자, 그 다음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욕된다. 여기서 욕된다는 거는 뭐야? 부끄럽다. 알겠죠? 부끄럽다. 이 소리야. 다시, 내 얼굴은 망국민의 부끄러운 얼굴이야. 망국민. 나라가 망했잖아. 나라가 망한 국민의 부끄러운 얼굴입니다. 자, 그것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자, 이다지도 욕될까? 자, 이다지도 욕될까? 별표. 이렇게도 욕될까? 이렇게도 욕될까?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이다지도 욕된다는 거는, 자, 여기 써주세요. 두 개 쓰세요. 1번 국권 상실의 역사에 대한 반감입니다. 나라를 일본에 뺏겼다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반감이 있죠. 국권 상실의 역사에 대한 반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무기력한 나에 대한 스스로의 혐오입니다. 그죠? 부끄러움이죠.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어때? 쇠망하고 나라가 외국에게 넘어갈 때 난 무엇을 했을까? 뭘 했던 것일까? 그래서 스스로 무기력했던 나에 대한 혐오이자 반감을 의미해요. 다시, 국권 상실의 역사에 대한 반감과 무기력한 나에 대한 혐오, 이 두 개를 의미하는 게 이다지도 욕될까? 자, 이런 내용이다. 자, 1년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간다. 자, 2형 가보자. 자, 2형 보면 나는 나의 참회와 반성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한 줄 밑줄 써, 얘들아. 변명 없이 솔직하게. 한 줄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한 줄에는 솔직하게 뜻이야.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묶어봐요. 야, 얘들아, 여기 던자 보여? 이게 문법인, 갑자기 문법 얘기하는데 고등문법 가면 이런 거 배우거든. 던자가 들어가면 보통 현재 시제일까 과거 시제일까? 뭐뭐 했던가 하면 뭐 하겠어? 과거 시제야.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 이 묶은 곳은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야. 됐어? 현재 상태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다시 가자. 자, 만 24년 1개월을, 자, 밑줄, 만 24년 1개월이란 거는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화자의 삶. 여기다 쓸게. 화자의 삶. 화자가 살아왔던 삶. 화자가 지나온 삶.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지? 그러면 이 화자 삶에 대한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반성을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계속 밑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래서 요거 써주세요. 지나온 삶에 대한 참회. 별표 치고 써놓으세요. 지나온 삶에 대한 참회. 그래서 현재에서 예전의 삶에 대해서 어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거죠. 떠올리게 되면서.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려갈게요. 이제 3연을 가볼게. 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별 붙여놔. 자, 내일이나 즐거운 날에 무슨 날 써주시면 돼?
얘들아 무슨 날 쓰면 돼? 광복의 날 쓰세요. 광복. 광복의 날 쓰세요. 자 이렇게 할까? 자 쓰고 있죠? 네. 아이고 씨. 아이고. 광복의 날. 그러면 광복의 날은 맞이할 무슨 시점이 되겠어? 미래야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야. 그때 미래 때, 그러니까 광복의 미래의 광복의 날에 나는 그때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쓴다는 거야. 참회록이라는 거는 지나간 잘못을 고백하는 기록이죠. 자, 그러면 요건 또 묶어야겠다, 얘들아. 이렇게 묶어보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러면 밑줄.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이게 언제야? 빨리 이연 봐봐. 빨리 위에 이연 봐봐. 만 24년 1개월 이때를 말하는 거야. 써놓을래? 이연에서 나왔던 만 24년 1개월의 나이. 만 24년 1개월의 나이. 그럼 이연에서 언급됐던 이때 나이는 현재죠, 현재. 네. 자, 미래에서 또 현재를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미래에서 이연에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과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케이? 자, 왜 또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가? 맞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의 삶에 대한 참회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 미래의 시점에서. 미래 시점에서 또 현재 삶에 대한 참회를 또 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밑줄 쳐야죠.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요거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써놔, 얘들아. 현재 삶에 대한 참회, 가로치고 미래. 현재 삶에 대한 참회, 가로치고 미래. 이렇게 쓰면 돼요. 현재 삶에 대한 참회, 가로치고 미래를 꼭 써놔야 돼요, 미래. 그러면 이연에서는 어떻게 참회한 거야?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참회. 그러면 사면에서는 맞이할 어디? 맞이할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에 대한 참회. 알겠어? 참회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2연에서 한 번 했고 3연에서 또 한 번 했죠. 맞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상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가 봅시다. 다 끝났어. 4연 보세요. 4연. 자, 밤이면 밤마다. 자, 밤의 별표 치자, 얘들아. 밤의 별표. 주요 시어야, 주요 시어. 자, 밤은 첫 번째 암담한 현실 써주자. 첫 번째는 암담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 써주고. 두 번째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시간도 써주세요. 2개 쓰세요. 자, 화자한테 밤이라는 시간은 부정적인 불우한 현실도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도 되는 겁니다. 자, 봐봐. 왜? 밤이면 밤마다 나의 뭐를? 얘들아, 뭐를? 거울 별표. 아까 거울이 뭐라 그랬지? 자아 성찰, 자기 반성의 뭐라 그랬어? 매개체.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 애들. 그죠? 자, 매개체잖아. 자, 이거를 야, 발바닥 이런 거에 꽂히지 마. 필요 없어, 이런 거.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자, 요거 별표. 닦아보자가 별표야. 발바닥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닦아보자. 그럼 뭐예요? 의지적이야. 그래서 써놓으세요. 성찰을 위한 치열한 노력, 의지적인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써줄까? 화자의 의지 태도. 화자의 의지. 이거를 엿볼 수 있다. 여가 됐어요? 네.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열심히 닦았어. 발바닥으로 닦았어. 닦으면, 그러면이잖아요. 닦으면,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들어가는, 밑줄 쳐. 운석 밑으로 홀로 들어가는. 자, 얘들아, 보통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100% 아니야.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서
상승하는 이미지는 뭘 의미하는 줄 알아? 상승하는 이미지? 그냥 내가 선택지 줄게. 죽음일까? 생명탄생일까? 생명탄생이야. 그러면 하강의 이미지는? 죽음 소멸이야. 알겠어? 운석은 이렇게 날라가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 모르겠다. 이제 이거는 사실 우주라. 근데 일반적으로 운석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운석은 하강의 이미지잖아요. 써놔. 운석은 하강의 이미지잖아요. 과학 지식 적용하지 마요. 그냥 하강의 이미지잖아. 하강적 이미지. 그럼 뭘 의미한다고? 죽음 소멸을 의미한다 그랬지. 그러면 운석 밑으로 홀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현대 쉽게 풀었으면 뭔 소리야?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소리 알겠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 속에서도 죽은 걸 알게 되면서도 걸어가고 있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밑줄. 슬픈 사람의 뒷모양. 왜 그 사람의 여러분들 뒷모양을 슬프다고 표현한 거야? 야, 독립운동가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 솔직히 그 사람은 죽음을 무릅쓴 거 아니니? 어? 네. 아, 그렇잖아 얘들아. 그죠? 자, 그러면 독립운동가를 안 하고 소방관이 있지.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 많아. 왜 불 속에 뛰어들어요?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 구하려고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소방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겠지? 내가 왜 죽어? 이런 사람은 소방관 할 자격도 없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 어차피 뽑아주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방관 같은 소명의식.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의 뒷모습은 기쁘니? 막 들썩이면서 걸어가요? 슬퍼 보여요? 슬퍼 보이고 고독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시 가자. 죽음을 무릅쓰고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밑줄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묶어볼게요. 3개 묶어보고 요렇게 써줄게. 첫 번째, 화자의 무슨 의식? 소명의식, 순교자적 자세, 순교자적 모습. 자, 소명의식, 순교자적 모습. 순교자적 모습이 뭐예요?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희생하는 거야. 얘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뭘 희생하는 거라고요? 목숨을 희생하는 거야. 얘가 그런 화자의 소명의식, 순교자적 모습. 됐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 더. 하지만 비극적인 삶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암시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야? 숨겨져 있다는 거야?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어디서 비극적인 삶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암시할 수 있어? 어떤 시어에서? 고다모니 해봐. 슬픈 사람의 뒷모습. 하나 더. 운석 밑으로 홀로. 그렇지. 운석이야. 알겠어? 운석은 무슨 이미지라 그랬어? 하강. 하강에서 끝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죽음. 알겠니? 자, 그래서 화자의 소명의식과 순교자적 자세의 비극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옆에 19페이지 있죠? 빨리 문제 푸세요. 이거 풀고 빨리 쉬자. 자, 답 1번에 3번이죠? 네. 과거, 현재, 미래다 써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 1번에 3번 과거, 현재, 미래. 자, 2번은 1번이죠. 1번 자신의 가치. 아니죠. 자, 3번 1번. 오, 잘했어요. 우물 보면 나 보이지 않냐? 네. 이제 비슷한 거야. 자, 실제로 저희 윤동주의 사화성도 우물을 보면서 자기 성찰해요. 봐봐, 저 사나이가 미어진 데잖아. 저 사나이가 결국 누구야? 시화자야. 맞지? 그 다음에 4번은 2번. 그치? 오케이.